5가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 뭐 혹시 관심 있는 분은 뭐 제 책 한번 사 보시면은 잘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불완전한 인간관입니다. 예. 예. 즉 다시 말해서 여기서 말하는 건 거듭의 진보냐 보수가 아니라 진보주의냐 보수주의냐예요. 예. 이 진보주의 쪽은 뭐냐 인간이 굉장히 위대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굉장히 선한 존재고 최소한 지금 선하지 않지만 선하게 나올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요. 맞아요. 예. 사람에 대한 사랑, 예. 인간에 대한 사랑, 민중, 뜨거운 민중에 대한 뭐 이런 거거든요. 예. 근데 컨서버티즘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그렇게 선하지 않고 인간의 본성은 굉장히 아주 악하진 않지만 악마는 아니지만 또 천사는 아니라는 존재예요. 예, 예.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예, 예. 인간의 본성은 별로 변하지 않는다. 예. 굳이 변한다면 뭐 사회과학적인 논리는 안 와서 이제 종교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의 무슨 영을 받는다든지 이런 문제지 인간 세계에서는 안 변한다라는 전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중을 사랑하지만 민중에 대해서도 끊임없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이러한 사상을 전제로 합니다. 네. 아니 그 5가지를 다 알겠습니다. 러프하게 하고 네, 그러면 하나씩. 두 번째는 그러다 보면 인간 인식을 한계를 갖고 있답니다. 예를 들어 아까 말한 식으로 진보주의는 인간이 인식을 해갖고 굉장히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여러 가지 고안을 합니다. 만나서 예를 들어 이거죠. 교육 문제만 하더라도 교육 문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러고 이게 옳으니 한단 말이에요. 근데 보수주의자들은 인간의 인식으로서는 완벽한 걸 알 수가 없고 조금 더 좋은 건 알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게 완벽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모든 제도는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육 문제만 하더라도 이런 제도로 만들어도 완벽한 게 이 제도가 요런 점은 장점이죠 요런 점은 나쁜 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인간의 인식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완벽한 어떤 단일적인 그 구상을 하려고 드는 것은 안 된다. 그다음에 지난번에 한번 말씀한 것처럼 암묵지를 좀 강조하는 뭐 이런 식의 돼요. 그럼 이제 교육 문제도 진보 진영에서는 뭐 이제 이런 교육 제도를 해야 된다는 반면에 보수주의는 좀 내버려둬야 된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이 학교는 이렇게 하고 저 학교는 저렇게 하고 뭐 그래서 뭐 결과를 보고 해야 된다 이런 식의 판단할 수가 있는 거고요. 첫 번째, 두 번째가 하여튼 인간의 어떤 완전성, 불안에 대한 아주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흥미있는 얘기였고요. 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세 번째가 이제 또 어려운 건데요. 헌정적 민주주의. 여기서 헌정적 민주주의는 이제 컨스티튜셔널 데모크라시를 얘기하는데요. 이제 이 말도 우리 정의를 하고 들어가야 돼요. 한국에서는 데모크라시면 무조건 좋은 거예요. 민주주의가 뭐냐? 뭐 자기가 좋아하는 걸 다 좋아하는 걸 써요. 자, 장미꽃은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게 장미꽃은 아니에요. 뭐 극소수지만 뭐 장미가 별로 안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잠깐, 장미가 아름답지만 아름다운 건 장미가 아니에요. 즉 다시 말해서 데모크라시는 좋은 거지만 좋은 거에 전부 데모크라시인 건 아닌 거죠. 그러면 데모크라시가 뭐냐? 우선 원론적인 의미를 봐야 되는데 왜? 바로 이제 그 고대 그리스에서 나온 건데요. 근데 정치 체계를 3가지로 나눈 데서 나온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첫 번째 모나키. 모노 그러면 모노 스테레오 할 때처럼 하나입니다. 한 명. 아키 그러면 이제 우두머리 헤드라는 거. 한 명이 헤드라는 거고. 그래서 저는 뭐 군주제로 우리는 번역을 하지만 직역을 하면 전 1인제라고 번역을 하는 게 맞다는 저의 소박한 생각도 있는데요. 잠깐 뭐 이건 좀 논의치고. 근데 두 번째는 올리가르키. 올리그 그러면 어퓨 소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소수가 두목인, 대장인, 뭐 우두머리 이런 거고요. 근데 데모라고 하는 것은 대중을 얘기하는 겁니다. 대중, 군중, 좀 비하시키면 군중이고 매스, 크라우드 이들이 크라시라는 건 권력입니다. 그래서 좀 고상하게 번역하면요 민중 권력이고요. 조금 높게 하면은 뭐 군중 뭐 힘입니다. 그래서 나쁘게 해석하면은 뭐 좀비 권력으로 해석하는 극단주의자들도 있어요. 제가 또 이런 말 하면서 제가 데모크라시 폄훼하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데모크라시가 나중에 18세기 이후에 오면서 뭐 이게 무조건 좋은 것처럼 되면서 넘어왔는데 근데 데모크라시에도 종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종류가 있냐면은 하나는 그냥 데모크라시를 강조하는 것. 잠깐 민중 권력이면 다 옳다는 것.
이거를 갖다가 이제 누구는 이런 이념을 갖다가 우리나라에서 데모크라시라고 하는데 데모크라시가 아니라 데모크라티즘으로 쓰게 합니다. 영어에서. 그 이상한 영어다라고 하는데 일반 사람까지 몰라도요. 정치 사상계나 학계에서 흔한 용어입니다. 세우나라면 신조어도 아니고. 근데 우리나라에서 데모크라시라고 하는 하나의 체제로서의 데모크라시보다는 어떤 데모크라티즘을 얘기하는 경우가 있지 않는가 생각을. 그다음에 또 하나는요. 그러한 무조건적인 민주주의가 아니라 헌법적 질서 안에서 민주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 이게 헌정적 민주주의인데요. 미국이라든지 영국에서 진보주의자들은 그냥 민주주의, 그냥 아무 말 앞에 뭐가 안 붙는 민주주의를 한다면은 혹은 또 색깔이 좀 강한 사람은 그 앞에다가 이제 피플즈라는 말을 강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민민주주의가. 반면에 보수주의자들은 헌정적이라는 걸 붙이는 걸 좋아합니다. 왜냐? 이것은 뭐 대중이 원하는 것이 옳은 거지만 항상 옳은 건 아니단 말이죠. 아까 저 인간에 대한 의심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중이 원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도 헌법적 질서 안에서 된다. 그러니까 헌정적 민주주의의 법칙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국 예를 들면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생명, 자유, 행복 추구권인데요. 이거는 99%가 찬성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깨자는 건 미국 체제를 바꾸자는 얘기고 요 안에서 민주주의. 예를 들어서 그게 무슨 소리냐. 생명 문제. 예를 들어서 제가 극단적인 이건 예를 위한 극단적입니다. 지금부터 인구 문제가 복잡하니까 90세 이상은 다 고려장을 지내자. 안락사를 시키자. 국민투표에 붙여서 결정할 수 있습니까? 이론상으로 물론 저런 엉뚱한 소리가 이론상으로는요. 순수 민주주의는 가능합니다. 아까 말 민중의 권리고. 근데 헌정된 민주주의는 이론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헌법에서 생명권은 그걸로 결정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제가 더하면 그런 너무 얘가 비합적이라는 분들은 제가 예를 들어 현실에 나타난 예가 있습니다. 히틀러입니다. 히틀러가 가스를 만들었을 때 유대인 문제뿐만 아니라 유대인부터 죽인 게 아닙니다. 모르십니까? 유대인부터 죽인 게 아니라 지체 부자유부터 죽였습니다. 그다음에 그 가스를 만든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은 사회를 공헌하는 거라고 믿었습니다. 고통스럽게 안락사시키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체 부자유 아동들을 갖다가 나치에서 데리고 갔어요. 2차 세계대전 하기 전에. 뭐 국가에서 길러준다. 그때 부모들 몇 명이 그랬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 몰랐다. 죽이는 줄은 국가가 잘 보여주는 줄 알았다. 근데요. 솔직히 나중에 증언 나온 거는 짐작한 부모들도 있었다는 거고요. 아니 죽이지 않는다 해도 국가가 데리고 간 자기 자식을 국가가 데리고 가서 더 잘 길러줄 거라 믿어요? 힘들죠. 힘든 거 100% 인정합니다. 근데 내 자식을 내가 못 길르는데 국가가 나보다 더 잘 길러줄 수 있다고 믿는다는 건 뭡니까? 잠깐 그래서 죽인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히틀러는 군사 쿠데타로 권력 잡은 사람은 아닙니다. 어쨌든 프로세스는 민주적 프로세스를 통해서 잡은 거거든요. 근데 헌정적 민주주의를 파괴한 사람은 히틀러도 파괴했습니다. 근데 히틀러도 그 당시에 민주주의를 외칩니다. 데모크라시 인정하지만 아까 말했지만 헌정적 이런 말은 싫어하죠. 무조건 1번. 독일 국민이 원한다면 이거든요. 즉 헌정적 민주주의에 대비되는 말을 하나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까 순수 아니 지금은 이제 순수하다는 건 너무 이론적인 얘기고요. 헌정적 민주주의론자들이 대비로 만든 건 인민민주주의. 민주주의를 가장 대표적인 거라죠. 근데 인민민주주의자들이 그 말이 험하니까 앞에 인민자를 빼버려서 민주주의를 강조하죠. 자, JPH님 감사하고요. 자, 네 번째, 다섯 번째. 네 번째는 이제 자유시장 경제론자입니다. 물론 이제 자유시장 경제에서 강력한 거는 우리나라에서 보통 이제 개념을 잡아야 되는데 한국에서 자유주의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도 이제 한때 스스로를 자유주의자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하이에크를 읽고 나서. 근데 여기서 제가 뭐 꼭 국제 눈에 따라 듣는 건 아니지만 영어로 그게 뭔지를 얘기해야 돼요. 예를 들어 한국에서 나 리버럴이다 그러면은 리버럴은 미국의 그 진보주의적 혹은 잠깐 뭐 좀 날라리적인 뭐 이쪽을 얘기하는 거지 이쪽은 시장주의자가 아니에요. 굳이 말하자면 한국에서 지금 특히 경제학자들이 본인이 자유주의자라고 하는 건 영어로 하면 리버테리아니즘입니다. 사람이 리버테리안입니다. 그걸 갖다가 이제 한국에선 그래도 요즘 많이 소개됐는데 하이에크 소개되면서 그래도 아직 모르신 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이걸 갖다가 한국말로 뭐냐라고 하는데 저는 그냥 리버테리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 일본 사람들이 이걸 갖다가 자유 지상주의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 말 자체부터가 약간 좀 페저러티브 조금 약간 비꼬는 듯한 의미가 들어있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내버려둬요. 리버럴은 리버럴, 리버테리안은 리버테리안하고 영어를 쓰자라는 쪽으로 가 있어요. 근데 뭐 이건 뭐 저희 개인 생각이니까 뭐 확정적인 건 아닌데 또 참고로 미국의 양당 체제라고 알고 계신데 물론 현실적으로 양당 체제인데요. 지난 대통령 선거도 그렇고 역대 선거 보면 공화당, 민주당 외에 또 한 당이 나와요. 한국 신문에 그 자유당이라고 번역했는데 그게 정하면 리버테리안 파티예요, 영어로. 그래서 지난 대선에도 그게 1몇 %인가 얻었죠? 한 1, 2% 얻어요. 근데 그런 쪽은 무조건 이제 진짜 시장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결국 시장을 강조하게 되고요. 그 점에서 이제 리버테리안들과 이 컨서버티브가 다른 것은 이 다섯 번째에 다릅니다. 리버테리안은 정말로 개인을 중심으로 한 자유시장 경제와 자유문화를 중요한 반면에 컨서버티브는 공동체를 또 중요시합니다. 이게 이제 좀 더 진도가 나가자면 어려운 건데요. 적어도 지난번에 하이크 얘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이 중심이 되지만 홀로선 개인이라는 게 얼마나 약한 존재일 수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홀로선 개인이 거대 확대된 질서 속에서 확대된 질서는 시장 경제에서 살아가는 것 필요가 되지만 또 하나의 패밀리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종교 공동체라든지 친구 집단이야 그런 조그만 플래툰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 그리고 이런 플래툰과 그다음 또한 이러한 질서를 유지하는 것으로서 국가가 있고 따라서 국가와 이런 플래툰들에 대해서 헌신해야 된다는 입장.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그 정리해 주시죠. 자, 국가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 사회는요. 인간의 본능, 이 사회가 발전하면 이 사회는 인간 대 인간의 관계로만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익스텐디드 오더, 확대된 사회가 돼야 됩니다. 그 확대된 사회를 운영하려면은 결국은 시장을 매개로 하든지 아니면 국가라든지 주목을 매개로 하는 수밖에 없어요. 주목을 매개로 한 게 제가 그 조직을 폄하하려는 게 아니라 제일 대표적인 게 현실에서는 어쩔 수 없지만 군대입니다, 사실은. 군대 솔직히 자발적으로 가기 싫은 거죠. 네, 근데 그건 사실은 시장으로 유지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일반 시민사회에서는 바로 시장을 통해서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인간이 무조건 이런 시장을 통해서만 일을 꾸밀 수가 있느냐? 아니기 때문에 또 인간은 원시적 공동체로의 회귀 본능이 있다는 거죠. 이걸 충족시켜주는 것이 뭐냐면 시장의 논리가 없는 패밀리라든지 친구 집단이라든지 교회. 아니면 교회라는 건 꼭 기독교 교회가 아니더라도 조그만 종교 집단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식이 있다는 거죠. 반면에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리버테리안과 이제 컨서버티브는 이런 확대된 오더, 시장 경제를 추종하지만 시장 경제만으로 발전할 수 없고 이런 조그만 플래톤, 소대, 우리나라에서 소대라고 번역하죠. 여러분 영화 플래툰이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이 플래툰이 같이 공존해 준다는 입장이면. 자, 저는 이걸 황성민 선생, 그러니까 하이에크의 얘기죠. 하이에크뿐만 아니라 보수주의자들은 그렇게 다 얘기를 하고요. 하이에크는 그 중간에서 얘기합니다. 저는 이거를 이제 황 선생님한테 얘기를 듣고 좀 탁견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어떤 익스텐디드 오더, 그러니까 인간을 넘어서는 확대된 어떤 사회가 필요한 거다. 이 대전제 위에서 어떤 사회가 있는 거냐? 시장이 있어서 시장의 활력들이 좀 필요한 건데 이것만으로는 안 되죠. 그러니까 국가, 군대 같은 이런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아래 나는 이게 좀 굉장히 흥미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장만으로는 또 안 되고 가족이니 교회니 이런 어떤 동창회니 동문이니 이런 게 좀 필요하다 이런.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리버테리안들이 야 우리를 또 저렇게 단순하게 한다라고 하실지 모르는데 일단 얘기는 단순하게 할 수밖에. 리버테리안 그게 아니에요. 전부 시장의 논리로 하자는 거예요. 물론 이제 아주 극단적인 리버테리안은 또 그래 많지 않지만 굳이 뭐 모든 게 시장.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에서 되면요 가족 문제 같은 데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이슈가 달라지면 여기 들어오기 전에 말씀 잠깐 나눴지만 예를 들어서 낙태 문제 같은 경우
리버테리안은 그것도 개인의 자유 아니냐. 예, 예. 그다음에 리버테리안은 굳이 말하자면 우익입니다. 예, 예. 그렇지만 보수주의자들은 그런 것까지 개인의 자유를 맡겨줄 수는 없다. 예, 그건 살인이다. 예, 예. 라는 입장을 취할 거고요. 예. 제가 그 논쟁은 길게 안 하겠습니다. 그다음 국가의 문제입니다. 리버테리안 다 그런 거지. 리버테리안은 극단적으로 몰고 가면은 국가 자체도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보수주의자들은 이러한 질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국가가 필요하다. 예. 우리가 원하는 시장 질서도 국가 없이는 존재하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애국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컨설버티브, 미국에서 패트리오티즘이라고 하는 애국주의라는 말을 강조하는 게 컨설버티브고요. 예. 리버테리안이 볼 때 그 얘기는 조금 생경하고 이렇게 조금 폭력적이고 집단주의적인 냄새가 나는 말로 들릴 수가 있고요. 예, 예. 굳이 말하자면 이제 또 이런 차이들이 있다. 거기서 논쟁이 많이 벌어졌을 법합니다. 저는 어마어마하고요. 예, 그럴 것 같은데 리버테리안 혹시 영어가 조금 되시는 분들은요, 네. 참조해 주시면요, 도식입니다. 미국은 세 가지 이제 크게 사상 연구소라 그럴까 싱크탱크가 있는데요. 예, 예. 바로 이제 보수주의를 대표하는 게 헤리티지. 그래서 헤리티지 영어로 쳐갖고 나가면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리버럴들, 그러니까 진보주의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이제 여기서 진보주의는 이제 막시즘이나 이런 건 아니에요. 미국에서 뭐 이런 거 아닌데 미국식인 이거는 브룬킹스라고 해요. 브룬킹스. 그다음에 리버테리안적인 거는 한국에서는 누가 카토라고도 표기하는데 그쪽 발음은 케이토로 표기되는 케이토 인스티튜트. 이 세 가지 연구소가 있고요. 각각의 정책은 여기를 쳐보면은 굉장히 명확하게 구별이 됩니다. 정책에서. 예,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케이토 같은 경우에는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우익적이고요. 우리가 볼 때. 근데 국방 뭐 이런 거에서 보면은 한국 사람들이 볼 때는 한국 보통 분들이 볼 때는 이거 굉장히 이상한 소리 한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뭐 그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예. 아까 하여튼 그 사회를 익스텐디드 오더를 구성하는 세 층위의 어떤 사회 요소를 쭉 정리를 해주셨고, 저는 하여튼 그게 하이에크 얘기라는 걸 알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영감을 얻었습니다. 근데 꼭 하이에크만의 네. 얘기는 아니에요. 네. 근데 하이에크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익스텐디드 오더에다가 또 액센트를 찍어요. 네. 그래서 또 약간 또 네. 어디다가 액센트 찍느냐에 따라서 또 보수주의 볼 때는 또 이제 차이가 있고 그런데 잠깐 하이에크는 그래도 국가 얘기는 그래도 조금 잘 안 해요. 이 두 가지 층위 얘기를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섯 번째로 지금 정치적 공동체에 대한 얘기인데, 이것도 또 논란이 상당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문제 지금 이미 네. 얘기한 거예요. 여기서 정치적 공동체가 뭐냐라고 했을 때 미국 보수자는 흔히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영어로. 네. 뭐라고 했냐면은 패밀리, 처치, 그다음에 컨트리라고 합니다. 네. 바로 이제 패밀리는 설명할 필요가 없는데 물론 이제 설명도 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패밀리는 우리나라처럼 확대 패밀리나 가문은 아니에요. 보통 이제 여기서 논쟁이 되고 있지만 대충 남녀와 그 자식까지 하는 소가족을 얘기해요. 뭐 이것도 굉장히 복잡한 논쟁. 그다음에 아까 전에 여기 처치라는 게 무슨 건물이나 인스티튜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모임, 그 공동체를 얘기해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컨트리 문제인데 이게 네이션이냐 스테이트냐 컨트리냐 이제 영어로도 논란이 많은데 뭐 거의 동의어로 쓰는데 이제 컨트리 한국말로 그냥 나라라고 번역하는 말 여기에 좀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태생적으로 자기가 근데 컨트리라는 말이 시골 고향 뭐 이런 의미도 좀 갖고 있죠. 자기가 속해 있는 태어날 때부터의 공동체. 근데 스테이트라고 했을 때 좀 인위적인 냄새가 나죠. 정치적인 성격. 인위적인 냄새가 나기 때문에 미국 컨설버티브들은 스테이트라는 말보다는 이제 컨트리라는 말을 조금 더 선호하는 경향성들이 있어요. 근데 때로는 좀 인터체인저블하게 그러니까 서로 이제 혼재돼서는 써요. 잠깐 분명한 거는 그 국가 구성원으로서 그 국가 공동체에 대해서 헌신해야 된다. 즉 자유를 중요시하는 대신에 그 자유를 누린 만큼 책임을 강조하는 이제 이러한 책임과 헌신을 강조하는 그러한 것이다. 뭐 진짜 주마간산적으로 제 말 빠르다고 하는데 천천히 하려고 노력한다는 거 잊어버리고 또 말 빠르게 막 내뱉었네요. 솔직히 얘기하면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너무나 모르는 얘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야 나도 그래도 공부 좀 한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까지 좀 편향되게 지식을 쌓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여러분도 이렇게 새로운 어떤 사상적 지평을 어떤 배운다는 의미에서 여기에 참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희진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근데 자 이제 5가지를 정리한다면 좀 외우시죠. 불완전한 인간관, 인간의식의 한계, 헌정적 민주주의, 시장 자유주의, 공동체에 대한 헌신